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의료기기 마케팅은 소비자 마케팅하고 달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규제 얘기를 대부분 많이 하시죠. 뭐 이런 표현도 안 되고 저런 말도 쓰면 안 되니까 결국에 의료기기 마케팅 할 수 있는 게 영업 지원이다. 이렇게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배경인지는 알죠. 저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의료인은 제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를 못하게 돼 있고, 그리고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는 표현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써보니까 3일 만에 효과를 봤어요. 이런 얘기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쿠팡이나 뭐 마켓컬리나 우리가 제품 정보를 보고 사기도 하지만 진짜 써본 사람들의 피드백을 보고 별이 몇 개인지 네 개인지 다섯 개인지 이걸 보고도 사실은 많이 선택에 영향을 받잖아. 이런 게 안 되니까 얼마나 의료기기가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조적인 얘기를 할 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과연 정말 없는 것이냐, 방법이 없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못하게 하는지를 이해하면 그 본질을 파악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그럼 방법을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처음에 의료인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광고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 되냐면 의료기기는 의학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못하면 저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저기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을 믿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의 권위에 의지해서 제품의 사고 안 사고 결정을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그래서 의료인은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인이 홍보 자체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의료인은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나 봤더니 그럼 우리가 의료인에게 기대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여전히 전문 지식을 쉽게 좀 풀어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면 질병하고 어떤 새로운 치료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이분을 혹시 익숙해한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코로나 때 굉장히 매스컴을 많이 타고 많이 나오셨던 분입니다. 고대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님이신데 저도 이제 이분의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나와서 코로나가 뭐 어떻게 생겼고 바이러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얘는 어떤 환경에서 잘 증식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 쓰는 건데 이럴 때는 코를 이렇게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세요 하고 마스크 쓰는 법도 가르쳐 주셨던 분이었어요. 질병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죠.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알면 할수록 백신은 그래, 백신을 맞아야겠어. 그래, 그럼 우리 집에 자가 진단 기기는 어느 정도는 갖춰놔야겠어.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할 테니까 참 저만큼의 홍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의료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치료법인데 이건 실제로 작년 8월에 아산병원의 선생님이 의료기기 회사를 방문을 하셔서 강연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강연 주제였냐면 간암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색전술이 있는데 약을 주입을 해서 간암의 그 크기를 줄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떼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약을 주입을 했는데 이제 방사선 이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르고 기존과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관련해서 치료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회사에 와서 강의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 질문. 왜 이 회사가 이 강연을 부탁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이 방사선 색전술에 사용하는 치료 재료가 이 회사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선생님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시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도 이 시술을 알게 되고 좀 비싸긴 하지만 굉장히 치료가 좋고 안전하고 뭐 이런 거 계속 알게 되면 될수록 나 저거 해봐야겠다. 그럼 저 색전술에 필요한 치료 재료가 뭐지? 그럼 우리 제품이 되니까 제품에 대해서 굳이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해도 충분히 우리가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치료법에서 얘기하니까 맞고 이렇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홍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는 거. 제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그 포인트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로 넘어가 볼게요. 광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료기기 제품의 경우 뭔가 최상급, 뭔가 한정적이고 이런 표현을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왜 못 쓰게 하냐고 보면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뭔가 최고야. 그럼 최고인 걸 어떻게 증명하고 뭐 초대형이야, 슈퍼야, 확실해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는 그래서 쓴 적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저희는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저희 제품은 유일하게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재료예요. 유일하게 저희 것만 보험이 돼요.
그러면 그 객관적 증거가 어딨냐? 보건복지부 고시가 있죠. 고시의 치료재료 목록에 딱 저희 제품만 혈관 지혈기구 중 보험이라고 돼 있어서 가격 얼마 나오고 보험 적용 일자가 딱 나오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유일하게 한정된 메시지를 썼던 그런 프로모션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임상적인 연구로 증명이 됐다. 클리니컬리 프루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쓰는데 그러면 임상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그 임상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걸 딱 보시면 의학 외품이긴 한데요. 같은 결이니까 가지고 왔어요. 클리니컬리 프루븐 하고 나서 이제 별표나 숫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치약 뒷면을 딱 뒤집어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저희는 마케터들은 이런 걸 보죠. 그래 어디 거를 가지고 왔나 보면 뭐 옛날 논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클리니컬리 프루븐이라는 말을 쓰기에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으로 증명돼서 실인 이를 잘 프로텍션 하나 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에비던스가 있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미루어 볼 수 있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표현들 있잖아. 이를테면 100만 개 수출이 됐습니다. 100만 개 판매가 됐습니다라고 하면 아니 얼마나 괜찮은 제품이면 100만 대가 판매되겠어요. 그렇죠? 100만 개가 판매됐으면 이건 믿을 수 있는 제품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하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같은 결로 68개국에 수출됐고 14년째 국내 판매 중인 이런 것들은 증빙할 수 있잖아요. 판매 기록이 있을 거고 68개국에 수출한 내역이 있을 거고 14년째 국내 판매 중인 내역이 있을 거니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최고야 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런 표현을 쓸 수 없다면 즉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자료가 없다면 이렇게 우회해서 쓰는 것도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배너를 쓴 적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보시는 그런 학술 잡지에 들어갔던 배너인데요. 숫자들을 썼죠. 그래서 0% 부작용, 300만 개 판매, 그리고 시술 성공률이 99.5%. 이건 전부 다 저희의 에비던스가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숫자가 주는 신뢰성이 있죠. 그렇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굳이 말로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숫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겠구만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